TBS 초대석, 오늘은 정환곤 장로님과의 2부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부에서 정말 유익한 정보, 그 유방암에 대한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을 짚어보았다면 오늘 2부에서는 우리 정 장로님의 치료 과정과 그 의사로서의 신앙적인 면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예. 그 유방암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결정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암의 치료가 네. 한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네, 네.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많은 경우에 그 암에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검사 방법이 진행되지는데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최근에 가슴에 멍어리가 망쳐졌다. 네, 네. 그리고 멤모그램 했을 때 보니까 이게 highly suspicious 하더라. 네. suspicious 하더라.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이옵시를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이 처음에 바이옵시를 하게 되는데 바이옵시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럼프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멍어리가 이게 80%는 암이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인지 아닌지를 먼저 컨펌해야 되니까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암이 나왔잖아요. 이전에는 암이 나오면은 그냥 one size fit al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암이 생기면 방사선이든지 수술이든지 항암치료든지 그 세 중 하나 한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 티슈를 끄집어냈을 때에 이 티슈 가지고 많은 걸 조사를 해요. 한 수십 가지를 조사한다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ER, PR,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리셉터, 혹은 뭐 HER2, 혹은 뭐 그냥 KI67, 많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정보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나중에 결정할 때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이 조직 검사상 암이 나왔을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는 이 암을 끄집어내야 되겠는데 암을 뜯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는 전절제술, 마스텍토미 하는 거죠. 이게 전체 그 유방을 다 드러내는 거 있고 하나는 그 부위만 부분 절제술을 하거든요.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합해서 그냥 하는 건데 수술을 그냥 전 절제술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그 부분 절제술을 한다든지 하든지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부분 절제술은 반드시 그 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또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환자가 이제 그 토설 마스텍토미, 네. 그 전체 브레스트를 다 드러내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럼펙토미, 그 부분적으로만 드러내는 그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이 사람한테 호르몬 치료를 할까, 항암 치료를 할까, 표적 치료를 할까, 면역 치료를 할까는 지금 우리가 조직 검사했는 상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임파선으로 전이 됐는지, 그런 이게 지금 모든 정보들이 다 나왔는지, 그다음에 이게 크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의사가 결정을 해요. 네, 그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분에게 맞는 그런 맞춤형 치료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방 재건술의 의미와 실제 그 살해 수술 이후에 유방 재건술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건술이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실제 환자들의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를 들려주세요. 예. 네. 근데 이제 유방암은 주로 여자분들이 갖고 있는 암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암이 진행됐을 때에 그 여자분들이 암을 받는 그 에리투드와 남자들이 받는 에리투드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특히 유방암들은 이게 멍어리가 며칠 만져지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술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다 굉장히 스트레스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걱정도 되고요. 맨 처음 봤을 때 이게 이 멍어리가 암인가 걱정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암에 걸렸으면 이거 암 걸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암 걸려가지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막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 브레스를 재겠을 때에 특히 여자분들한테
그 신체가 유방은 손실되는 자체는요 굉장히 상실감이 있고요. 유방은 여성들의 상징이니까. 예,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상실감이 많고 그리고 또 이 셀프이스템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될 때에 이제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 머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헤어가 중요한데 네. 이게 머리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 환자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Very stressful.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참 그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의사도 이해해야 되고 가족들도 이해해야 되고 남편도 이해해야 되고 네. 이 환자들을 참 잘 이해해야 되지. 그냥 이런 사람들은 좀 화도 잘 내고요. 맞아요. 좀 짜증도 잘 내는데 그걸 잘 받아들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상실감과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방을 드러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그 재건 수술을 해요. 네. 재건 수술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수술을 암을 끄집어 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이제 조직을 집어넣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돌아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불구하고 모양은. 그냥 플랫보다는 네, 네, 나으니까 네. 나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하게 되면 제일 큰 이유는 이제 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특별히 상실감이라든 자존심이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요. 내가 이거 브레스가 없으면은 땀이 나서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난다. 뭐 그렇게 맞아요. 얘기도 하고 그냥 나 여름에 그냥 해수욕 갔을 때 그냥 그 비키니도 못 입고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 재건 수술하게 되는데 제일 큰 요인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심리 요인이 많이 해소가 되고 또 하나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사람들 많이 보는데 이게 유방의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쪽 브레스를 뜯어내려면 이게 몸무게 중심이 바뀌어요.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막히니까 네, 네. 굉장히 이 사람들이 허리와 목이 그냥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진짜 그렇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이제 그 재건 수술하게 되면은 이 바로 되니까 몸이 되니까 참 좋기도 하고 단점은요. 네. 이게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이제 출혈이 될 수도 있고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요. 이게 foreign material이니까 네, 네, 네. 바디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냥 계속 그냥 몸이 아프고 나른하고 브레인 포그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끄집어낼 뻔 말짱해지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조형물을 집어넣었을 때에 거기에서 아주 그냥 공격적인 그 임파스턴 암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우리가 이제 그 고려하고 난 다음에 네. 결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환자들이 보면 재건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이 유방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부분이라서 그 재건술이 단순히 신체적인 회복을 넘어서 환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치료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예. 그 대신에 또 그것이 몸에 맞지 않는 분들은 그냥 차라리 그냥 없이 다니는 것이 오히려 몸에 또 그럼요. 맞는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거를 판단하시고 정말 지혜롭게 잘 이때까지 이끌어오신 장로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장로님의 삶이 담긴 질문 해보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의사님으로서 환자들에게 단순히 아까 그 유방암 환자가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주위 분들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 장로님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환자들에게 단순히 의학적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돌봄을 함께 하신 경험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환자분들의 신앙이 치료 과정에 어떤 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영성과 암, 그 스피리추얼리티죠. 영성과 암에 대한 그런 뭐 논문 같은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암에 안 걸린다든지 혹은 암에 걸려도 뭐 그냥 기적으로 낫는다든지 이런 보고는 없거든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많은 환자를 보면서 두 부류의 그룹이 있는데 네. 한 그룹은 거의 영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자기가 믿는 그런 신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달라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부인해요. 그리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맞아요. 참 늘 why me 에디터가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는 그 담배도 안 피웠는데 나는 뭐도 안 했는데 왜 암에 그러냐고 그냥 계속 자기 자신한테
그 자학을 하면서 분노를.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이제 어려움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암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라도 잘 힘들어요. 적응하지 못해요. 맞습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늘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네. 혹시 암에 재발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네거티브 그런 애디트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재발이 높다든지 네. 혹은 암에 걸려서 죽는 확률이 많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볼 때 이 신앙이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처음에는 다 어려움을 겪어요. 처음에는 다 그냥 이제 그냥 좀 디프레션에 빠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적응이 되거든요. 적응되고 네. 지금 있는 그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스텝 한 스텝 설명해 줘야 돼. 네. 그다음에 무슨 어떤 일이 생겨날 때 그걸 그냥 어둠 속에 내버려 두면 환자가 계속해서 그런 그 네거티브 필링을 갖고 있으니까 네. 설명해 주게 되고 특별히 저는 환자를 볼 때에 이제 바로 그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환자가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네. 근데 환자가 치료가 이제 뭐 좋은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항상 환자한테 그걸 강조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암이 사기가 돼서 말기가 될 사람이 있잖아요. 네. 3개월, 4개월, 5개월 남은 사람들한테는 그 end of life, 그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얘기해 줘요. 네. 만약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걸 잠시 내가 인트로덕션 해준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 파지티브 애티튜드를 가질 때에 이 사람들이 그냥 삶의 질이 비록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삶의 질이 좋아지고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안 한 사람보다는 그 아웃컴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신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돌보는 그 전인적인 치유의 중요성, 그 영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장로님 뵈면 되게 인자하게 정말 크리스찬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셔가지고 그 영적으로도 의논하고 기대고 싶은 그런 인상을 가지셨어요, 장로님. 예, 이제 우리가 어떤 오피스에서 네. 함부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을 증거를 못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증거하기도 한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오면 네. 근데 신앙을 고백하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네, 네, 그럼 그 사람들 결정은 그 사람들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가 뭐 빌 거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것이 딴 사람한테 본을 보이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면 되니까. 아멘. 예. 장로님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유방암 환자 그 예방을 위해서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현재 치료 중인 환우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참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항암 치료 받는 사람도 계시겠고 지금 바로 진단받는 사람도 계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그 아픔들은 제가 다 압니다. 많은 환자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잘 싸워왔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참 keep that good work 하시면 아마 좋은 게 있을 텐데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는 의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환자가 같이 해야 되지. 이게 팀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의사는 조금 환자를 치료하고자 원하는데 아니 환자는 계속해서 땀방울을 하게 되면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환자는 환자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든지 이 발암 물질에 노출이 안 되도록 말하자면 술과 담배를 안 피운다든지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건강한 음식을 먹지 그냥 프로세스 푸드라든지 레드 미트 이런 걸 먹지 않는다든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중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든지 체중을 줄이세요. 체중이 비만이 참 유방암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비만을 줄이고 그리고 만성 염증을 줄이세요. 어떻게 만성 염증을 줄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식이 있고요. 어떤 데는 그 운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잠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잠을 푹 주무시고 참 어렵겠지만 이 될 수 있으면 감사와 기쁨을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요. 음식은 주로 항염증 음식과 항산화 음식을 먹는 게 참 좋아요. 항염증 음식이 대부분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오메가3 패티 애시드예요. 그런데 연어라든지 그다음에 호두라든지 그다음에 호두라든지 알몬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항산화 음식은 네. 주로 베리라든지 그린 베지터블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과일을 많이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리 면역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면역을 강화시킬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몸의 면역의 60, 70%는 우리 장에서 나온다고.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면역을 좌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보면 그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이 많이 나와요. 프리바이오틱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있는 좋은 박테리아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그린 베지터블이죠. 파이버가 많은 것이죠.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좋은 박테리아가 많아서 이뮤노시스템이 푹 올라가요. 또 하나는 프로바이오틱, 그리 퍼멘티드 푸드. 발효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김치가 있죠. 네. 가장 좋은 것이 이 청국장이에요. 청국장을 먹게 되면 암이 굉장히 이제 낮아진다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그런 퍼멘티드 푸드를 드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피넛 버터는 안 좋다고 나와요. 네. 그리고 자몽은 결국 안 좋다고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게 사실 아닌지 몰라도 그런 일단 그 보고는 됐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건 뭐 안 먹어도 되니까 그래 하시고. 그리고 이게 참 어렵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음식을 계속하게 되면은 어렵지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둔다는 말씀처럼 언젠가는 참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제가 믿습니다. 장로님, 오늘 그 유방암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에서부터 치료 과정의 심리적, 영적인 부분까지 귀하고 따뜻한 말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암 전문의 정한권 장로님과 함께 유방암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장로님, 우리 KBS, CBS에 종종 오셔서 유익한 메시지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중요해서 막 적으면서 들었어요, 장로님. 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전해주신 희망의 메시지처럼 모든 환우와 가족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S 초대석의 진행의 김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